우리 교재는요, 그 분석 작업 두 번째 겁니다. 우리 추석 전에는 픽업 테이블을 했었고요. 오늘은 분석 작업 2번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06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들 출제 위원 공의. 일단은 우리 실습 파일은 책에 보시면요, 3장 출제 위원 공의로 가셔야 되거든요. 여기 하셔가지고 찾아보고. 우리 뭐 항상 커말급 들어갔었죠, 그죠? 엑셀 가셔서 작업 파일, 거기에 출제 3장 출제 위원 공의 폴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출제 위원 공의 빼기 1을 여시다. 자, 오늘은요 데이터 유의성 검사, 그 다음에 필트 첫 번째 나온 유형 1이거든요. 자,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 문제는요 데이터 도구 기능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데이터 탭 가면 사실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안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상공회의소에 출제한다는 문제가 여러분들 데이터 위성 검사하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 야 두 개를 제시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필트는 여러분들 따로 플러스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데이터 위성 검사를 먼저 배울 건데요. 하기 전에 출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유형 여러분들 데이터 유성 검사하고요. 요거는 규칙이라고 하는 데이터 유성 검사죠. 데이터 유성 검사 플러스 한용치가 안 보네. 자, 일단은 데이터 유성 검사 플러스 필터 기능. 필터는 자동 필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석 기능이 자동 필터를 빼버리고 요즘에는 이하가 잘 나와요. 분석 기능은 나중에 여러분들 요 다섯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총 개수는 여섯 개입니다. 요것은 기타 작업에 우리 책은 교재는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나올 때 알아볼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 자동 필터, 필터가 자동 필터거든요. 이 유형 하나. 그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 플러스 조건부 서식 필터. 요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내겠다. 그러면 유형 1, 2 중에. 근데 여러분들 뭐 데이터 일성 검사가 주로 나온다고 보면 돼. 그리고 중복된 항목 제거 출제가 되긴 되는데 8대 또 2 정도 돼요. 우리는 제일 처음에 데이터 유성 검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10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그럼 데이터 유성 검사 기능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특정 범위를 잡아서 데이터 성격에 따라 여러분 제한 대상이 좀 달라지거든요. 설정이. 그 제한 대상 설정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지금은 실습하는 건 아니고 매뉴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설정 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한 대상은 여러분 우리가 범위를 딱 잡을 거예요. 특정 범위를 제시하거든요. 잡아서 요 안에 입력하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제한 대상 설정이 다 달라져요. 그럼 제일 처음에 좀 눌러보면 정수는 숫자입니다. 숫자 관련이고 소수점도 숫자거든요. 근데 정수하고 소수점은 뭐 차이점은 소수점까지 입력할 수 있는 실수를 포함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수는 참조로 딱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만약 80부터 100 사이 값만 입력받겠다 여러분요. 80, 뭐 90, 뭐 81도 되겠죠? 이렇게 입력 가능한데 만약 82.5를 쳤어요. 그러면 소수점이 들어갔죠. 이러면 정수를 했을 때는 어려울 때하고 소수를 입력할 수 없어요. 정수는. 자, 물론 이 범위에는 포함되지만은 소수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러를 띄하고 옵니다. 근데 소수점은요, 여러분들 정수 플러스 실수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요. 약간 틀립니다. 주로 소수점은 말 때 많이 쓰냐면 백분율 나올 때 써요. 백분율.
그러면 10%부터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 90% 사이감에 입력을 하시오라고 했을 때는요. 해당 범위를 놓고 최소값을 0.1로 하고 최대값을 0.9로 하면 이 구간 범위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입력하셔야거든요. 주로 백분율일 때 소수점으로 쓰더라. 그렇게 한 가지 아시면 됩니다. 거의 1급 실기에서는 숫자는 거의 점수입니다. 점수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록은 여러분들 주로 문자 데이터인 경우 목록을 많이 써요. 이 목록이 뭐냐면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학과를 이 정도를 잡아서 목록으로 한번 잠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범위 안에 요 데이터, 이 학과만 입력을 받도록 하겠다. 그럴 때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럴 때는 제가 목록으로 잠시 해보겠습니다. 그 범위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원본에 컷을 두시고 이 범위를 잡아주기만 하면 요 범위 있는 데이터가 나중에 여기에서 나옵니다. 콤보 박스가 생기거든요. 제가 잠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콤보상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요 값 빼고는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주로 문자할 때는 뭘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목록을 많이 쓰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대로 숫자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숫자일 때도. 근데 주로 문자일 때는 목록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말 그 날짜 데이터고요. 시간은 시간 데이터 그대로입니다. 텍스트 길이는 만약에 어떤 특정 범위의 세 글자, 즉 글자 길이를 세 글자로 제한하겠다 싶으면요. 이 꼴에서 글자 길이를 3으로 해버리면 요 특정 범위의 데이터 입력할 때 딱 텍스트 길이가 세 글자만 입력할 수 있어요. 딱 세 글자가 되도록 해라. 그럴 때 쓰는 게 텍스트 길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잘 나오거든요. 사용자 지정. 이 사용자 지정이 뭐냐면 수식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요게 함수식을 넣어요. 주로. 그래서 함수식을 넣을 때는 사용자 지정을 하더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정 탭에서 제일 설정이, 요거 제한 대상 설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는 뭐 어떤 거냐면 책에 보시면 왼쪽 그림에 노란색 박스가 있죠. 그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말 그대로 설명창이 떠요. 메시지 창이. 여기 요것을 표시할 때 쓰는 게 설명 메시지 탭입니다. 이거 그대로 보고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 메시지 탭은요. 오른쪽에 있는 날짜 확인돼 있고 느낌표 아이콘에 메시지가 쫙 나와 있죠. 그거는 오류 메시지 탭에서 설정하는 거 세 가지를. 그리고 지금 우리 교재에 쓰는 IME 모드가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입력 모드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특정 범위에 대해서 한글만 입력한다. 한글로 IME 모드를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한글 하시면 되고요. 영문이 입력돼도 입력 모드를 바꾸셔야 하면 영문. 여러분들 전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는 특수문자거든요. 정각 문자 약자입니다. 이걸 하시면 키보드에 있는 문자 입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면 영문, 한글이면 한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네 가지 탭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세 가지는 이제 주로 나오는데 IME 모드 랜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실습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책 보시면 데이터 유선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 A4부터 어디까지 A4, 33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데이터들은 날짜 데이터죠. 그러면 나중에 제한 대상을 날짜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데이터 유선 검사 기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에 가셔서 여러분들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안에 전 아이콘 좀 작습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 유선 검사라고 글자가 있을 거예요. 전 아이콘만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 유선 창이 뜨면 설정 탭에 가서 먼저 요 범위 안의 데이터가 날짜니까 날짜로 하셔야 돼요. 날짜.
그리고 책 보시면 190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죠. 해당 범위로 하셔야 됩니다. 연속 범위거든요. 그럼 시작 날짜에 컷을 두시고요. 여기 여러분들 1900 치면 됩니다. 빼기 01 빼기 01. 끝 날짜는 2025 빼기 12 빼기 31. 그대로 보고 치면 요렇게. 요 날짜 이외에 요 날짜를 넘어가는 어떤 날짜 입력했을 때는 오를 떼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까지가 설정 탭 살 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는 이제 그림을 보셔야 돼요. 우리 책 보시면 왼쪽에 노란색 박스 있죠. 거기 설명 메시지 부분에 입력할 부분입니다. 제목은 뭐 쳐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은 첫 번째 줄에 있는 붉은 글자 있죠. 거기 설명 메시지 제목 부분이에요. 거기에 입력 날짜 범위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 날짜 범위. 오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줄부터는 설명 메시지 입력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고 오타 없이 띄어쓰기 조심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설명 메시지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1900년 물결 표시 1900년 물결 표시 2025년 돼 있죠. 자, 요렇게만 입력해 주면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력 범위를 벗어났을 때 오류 띄우는 메시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류 메시지 탭에 가셔서 이것은 뭘 보고 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있죠. 그거 보고 하는 거야. 스타일은 요 아이콘을 말하고 있거든요. 느낌표 동글뱅이 이것은 눌러보시면 정보 잘 모르면 눌러보면 다 그림이 바뀌거든요. 보고 그림하고 똑같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보입니다. 제목에는 제일 위에 날짜 확인돼 있죠. 입력하시면 돼요. 날짜 확인. 오류 메시지는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점까지 띄어쓰기 잘 하시고요. 오타 없이만 잘 치면 됩니다. 정확한지 띄우고 확인 띄우고 바랍니다. 다음에 점까지 탁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타 나면 안 돼요. 오타 나면 안 됩니다. 좀 봐주겠지. 이 오타 때문에 0점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IME 모드는 설정이 없습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여기 노란색 박스 나옵니까? 오타 검사하셔야 돼요. 내가 입력 잘했는지, 입력 날짜 보면 오타 있는지, 요거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오류를 한번 떼어볼까요? 2000 A4셀에 가서 여러분들 2026 빼기 1 빼기 1. 그럼 입력 날짜 범위가 벗어난 날짜를 입력해 봤습니다. 엔터 치워볼까요? 오류가 떠야 되죠. 안 뜨는 것도 이상하죠. 떠줘야 되고 떴을 때 여러분들 오타 검사하셔야 됩니다. 아이콘까지. 정확히 맞으면 취소.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날짜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아직까지 10점이 아니에요. 밑에 필터 기능까지 완료해야지만 10점입니다. 그러면 필터는 자동 필터를 말하거든요. 자동 필터는 이 원본표의 결과를 추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원본표 안에 아무데나 셀 포인트를 두시고 자,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시면 여기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필터가 있죠.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목행에 필터링 할 수 있는 하살표가 생겨요. 거기에서 생년월일 옆에 하살표를 클릭하시고요. 자, 책 보시면 2000년 1월 1일 이후 날짜만 추출해라. 그 말이거든요. 눌리셔가지고 날짜 필드 갖다 대면 메뉴가 쭉 나오죠. 여러분들 눈도장을 좀 찍어놔야 되는데요.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데요. 필기시험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 이후 해당 범위는 물론 우리가 설정해야 될 부분이고 자, 오늘, 내일, 오늘, 어제, 주, 달, 분기, 년이 있죠. 여러분 요 안에 저번 주, 이번 주, 다음 주, 주는 있죠, 그죠? 그런데 요일이 없어요. 그죠? 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게 없죠. 그럼 필기시험 요일이 나온다. 눈도장을 찍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필기 공부를 이제 하고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그것 때문에 잠시 보여드린 거고 우리는 어디 가야 되냐 날짜 필터에 해당 범위 말고 이유로 가야 되죠. 이유. 그리고 날짜만 치면 돼요. 2000 빼기 01 빼기 01 그대로 보고 치면 됩니다. 자 공짜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돼요. 1 빼기라고 관계없습니다. 자, 그럼 2000년 1월 1일 이후 날짜만 필터를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확인을 눌립니다. 여기 결과예요. 열하면 10점. 그리고, 지금 제가요,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필터를 해버렸어요.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생년월일이 잘못했다. 그럴 때는, 이것만 해제할 때는요, 다시 필터링 아이콘 있죠? 눌려가지고 생년월일에서 필터 해제 눌리면 이 필터링이 없어져요. 한번 눌려볼까요? 요렇게. 음. 지금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필터 완전 해제했다가 다시 눌리면 안 됩니까? 이러도 돼. 어, 여기 귀찮으면. 그런데 뭐 여러 개 했을 때는 뭐 한 가지에 대해서 해제할 경우가 생긴다면 요것으로 쓰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해제하는 방법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필터는 쉬워. 그래서 01 빼기 01 다시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10행, 12행, 22, 24, 30 하면 잘 하신 겁니다. 한 가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유형 보겠습니다. 우리 책은 유형 1, 2가 먼저 나오고 복선 문제가 한 문제씩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또 우리 또 다음 기능 알아볼까요? 요거 닫고 그렇다고 이것만 할 거 아닙니다. 자, 저장할 필요 없고요. 교재 110페이지. 이제는 출제 유형 공입 빼기 2를 열겠습니다. 유형 2는 뭐가 나오느냐 이거죠. 자, 우선 출제 유형 공입 빼기 2 문제 여시면요. 교재는 110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번에는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기능 중에서 여러분 성명, 부서, 직급, 열에 대해서만 중복된 값이 있으면 삭제하라 이겁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하는 기능이에요. 이것이 쉬운 이유가 한번 해보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셀 포인트를 표현해 두시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요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이 있죠. 요 안에 보면 조금 넓혀볼까요? 여기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창이 딱 뜹니다. 다 체크돼 있어요. 우리 다 검사할 거 알거든요. 모두 선택 취소. 다 체크해야 되죠. 우리 뭐만 검사할 거냐면 성명, 부서, 그 다음에 직급, 세개 열에 대한 데이터만 검사해서 중복된 값을 지우겠다 이거죠. 확인만 눌리면 엑셀이 알아서 지워줍니다. 확인. 5개가 지어졌다. 그 말이죠. 확인. 이런 끝이에요. 우리 이 문제만 나오면 완전 재수입니다. 그죠? 일단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 잘 안 내요. 좀 내주면 되는데, 그죠? 일단 내면, 나오면 쉬운 거죠. 자, 여기까지가 중복 항목 제거해봤고요. 두 번째는 조건부 서식인데, 여러분들, 우리 문제 1번에 조건부 서식했던 수식으로 작성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쉬워요. 특정 범위만 잡아서 우리 매뉴얼만 잘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책 보시면 D3부터 D24를 잡아냈죠. 범위를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가야 되겠죠. 홈 탭에 가서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는 세 규칙 같잖아요. 문제 1번에서 이걸로 가는 건 아니고 문제 보면 셀 강조 규칙을 쓰려 했어요. 메뉴 요게 가라 이겁니다. 그 같더만은 여러분들 메뉴가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 중복값에 대해서 중복값 맨 밑에 있네. 그럼 엑셀이 기본적인 색깔이 한 개 들어가요. 우리 중복값 눌려볼까요? 뭔가 턱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적용할 서식
프로그램이 지원한 서식이 한 6가지 정도 있거든요. 6가지 첫 번째 색깔이 들어갑니다. 우리 바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에서 여기 있는 색깔이 있으면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색깔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 서식가서 하면 됩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진한 녹색 텍스트 선택하시면 돼요. 그게 세 번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요 색깔 들어간 것은 같은 숫자 값들이에요. 그것만 색깔 들어간 겁니다. 자, 요까지가 조건부 서식 끝났고요. 여기에서 필터가 들어가거든요. 요번에는 요 색깔 들어가 있는 요 셀만 필터링 할 겁니다. 자동 필터 기능인데 표 안에 두시고 세 번째입니다.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표일에서 기본급 필드에 들어가 있는 색이 들어있는 녹색 채우기 색만 추출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표 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정렬 및 필터 그룹의 필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급 누르면 여러분 이것은 숫자 필터는 값에서 하는 거고요. 요 위에 것은 색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색깔만 추출하는 거예요. 색 기존 필터 가면 셀색이 있고 글꼴색이 있죠. 지금 셀색으로 하면 돼요. 셀색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셀만 필터링 해라. 그 말입니다. 그냥 클릭만 하시면 끝입니다. 클릭해 볼까요? 완전 쉽죠. 이 답에 그럼 4행, 5행, 6행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잘 된 거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유형 두 번째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습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거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자, 이번에는 완전 정복 동일 문제를 열겠습니다. 자, 우선 책 보시면 데이터 유의성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여러분들 범위 나와 있습니다. F4부터 G16을 먼저 잡아주세요. F4부터 G16은 중간과 기말 점수 숫자 데이터 범위입니다. 범위부터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유의성 검사 또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의성 검사 아이콘 클릭하시면. 자, 우선 설정 탭에서 먼저 합니다. 자, 숫자기 때문에 제한 대상은 정수입니다. 별 그게 없이 다 정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시험에서 혹시 단 소수점도 포함되게 하시오 하면 소수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없으면 다 정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정수 맞습니다. 제한 방법 여러분들 요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30점을 넘지 않도록. 그럼 30점 이하 값만 입력받겠다면 우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하.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이하를 굳이 해당 범위로 왜 했냐 이거죠. 그 이유가 여러분 이 타이틀이 뭐냐면 성적이거든요. 성적 아무리 낮은 값이라도 최소값이 0이거든요. 0. 그죠? 그래서 음수값을 넣지는 않죠. 그런 이유에서 해당 범위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점수다 보니까 최소값이 0이 돼버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해당 범위를 하시면 되고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0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 메시지 이제 갑니다. 결과적으로 설정해서 한 것은 정수, 해당 범위, 최소값 0, 최대값 30.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제목은 노란색 박스 왼쪽 그림입니다. 입력 범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에는 0, 물결 표시 3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개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 잘 하셨다면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아이콘부터 볼까요? 느낌표 삼각형은 경고. 제목에는 점수 확인이라고 치면 되죠. 점수 확인. 오류 메시지에는 여러분 입력한 점수를 확인하세요. 저 밑에
계속할까요? 물음표는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입력한 점수를 확인하세요. 이거 치면 돼요. 입력한 점수를 확인하세요. 오타만 없이 띄어쓰기 잘 하시고요. 확인하세요. 점도 찍혀 있죠? 자, 여기까지 하면 오류 메시지 입력 다 했습니다. 그리고 IM 모드는 설정상이 없어요. 확인. 그러면 설명 메시지 나올 거고 우리 28을 일부러 31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오류가 뜨는지 31 엔터 뜨면서 오타도 검사해주고 아이콘도 맞는지 보고 이렇게 하면 되죠. 취소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책에 여러분들 데이터 유의성 검사까지만 했고요. 한 개 더 있죠, 문제. 필터 작업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유의성 검사는 여기까지고요. 자, 필터 기능 들어갑니다. 표 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 안에 보면 학과죠. 학과 눌러가지고 사실 소프트웨어가만 추출해라 돼 있죠. 이때는 밑에 요것을 딴 거 체크 해제해버리고 모두 선택 눌려버리면요. 여러분들 다 체크가 해제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패턴은 없고요. 시험에서는. 이건 연습이니까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지금 책의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자 같은 경우는 자동 필터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잠시 학과에서 필터 해제하겠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한번 눌려볼까요? 텍스트 필터에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멀티로 시작한 학과만 추출하시오. 그럼 시작하는이니까 우리가 잠시 연습해볼까요? 학과 눌려가지고 텍스트 필터 가셔가지고 시작 문자. 여기 여러분들 멀티라고 치보세요. 멀티 즉 피는 겁니다. 확인. 이런 패턴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정답이 지금 여기 정답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우리 시작하는 요것을 연습해 시작 문자. 이런 패턴이더라. 그 말이죠. 자, 해자 원래대로 간다면 우리 책 정답은 요것이고 소태효과만 추출돼야 되죠. 그럼 5행, 7행, 11행, 14행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필터 기능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 문제 한 개 더 있죠. 요거 닫기 하시고요. 요번에는 완전 정복 공이 115페이지입니다. 자, 공이 여시고요. 중복된 항목 제거부터 해볼까요? 표 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 중복된 항목 제거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자, 모두 선택 취소하시고 자, 우리 지점 품목 개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3개만 중복된 값을 지울 거예요. 검사해서 지점 품목 개수 그리고 확인 누르면 8개가 지하됐다 나오죠. 확인.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하살표 끝났고요. 두 번째 조건부 서식해 보겠습니다. G4부터 G27 잡고요. 밑으로 쭉 잡고 매출본이죠. 요번에는 또 조금 전에 똑같네요. 셀 강조 규칙도 중복값이네. 그죠? 그러면 홈 탭에 가서 여러분들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도 클릭합니다. 그리고 셀 강조 규칙 중복값 그리고 요번에는 여러분들 연한 파랑 채우기라는 색깔이 없네요. 그죠? 요 안에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러 갑시다. 사용자 지정 서식. 자, 여러분 참조로 채우기 색깔은요. 요거 선택하면 안 돼요. 글꼴 색깔이에요. 채우기 탭에 가셔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색깔을 다 외우지를 못했죠. 그죠? 근데 마우스 올리면 색깔명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충 할 수는 없고 자 이런 경우는 난 색깔을 잘 모르 노란색 정도 알고 뭐 빨강이나 나오면 헷갈린다 싶으면요. 여러분들 무늬색 자동을 잠시 눌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요 색상 창하고 요거하고 똑같아요. 위치가. 얘는 이름이 나와. 자, 잠시 클릭을 하지 말고 마우스를 오른쪽 기준에서
네 번째 올려볼까요? 그럼 연한 파랑 요 색깔이거든요. 요 색깔. 그러면 요 색깔만 위치만 확인하고 야는 클릭하지 말고 여기에 가서 클릭해야 됩니다. 이거 배경색 넣는 거거든요. 위치만 확인하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색깔 잘 모를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마지막 확인 눌렸더만 오, 색깔이 두 개가 들어갔죠. 이러면 조건부 서식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매출의 색깔 들어가 있는 셀만 필터링 할 거예요. 그러면 표 안에 두고 거기 세 번째입니다.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매출 필드에 연한 파랑 채우기 색을 기준으로 필터링 하셔도 돼 있죠. 데이터 탭에 가시면 필터 매출 눌리셔가지고 색 기준 필터죠. 요 색, 셀색 요거만 추출하겠다 그 말이죠. 야 눌리주면 돼요. 클릭하시면 야만 추출되겠죠. 두 개만. 여기 정답이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요. 저도 끝내고 싶지만은 그럴 수는 없죠. 이러면 망합니다. 자, 우리 기출, 우리 책에는 기출은 뭐 약간 비슷한 기출이에요. 한번 골라서 한번 풀어볼까요, 또? 자, 제가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일단은 실전 모의고사 5회부터 갑니다. 5회가 기출하고 유형 비슷해요.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교재는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요. 302페이지로 가볼까요? 302페이지. 상공인. 어, 위치가 안 맞네요. 296페이지인데요. 296페이지입니다. 7점 모의고사 5회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여러분 상위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이동하시고. 그다음 내려오셔가지고 실전 모의고사로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실전 모의고사 5회. 암호는 책이 있습니다. 135% 67이죠. 퍼센트 67. 제가 뭔가 틀린 거.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35% 그다음에 67.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여셨다면 뒤쪽 넘기셔가지고 299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데이터 유성 검사에 대해서 분석 작업 빼기 20로 가셔가지고 자, 우리 데이터 유성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D5부터 D11 잡아볼까요? D5부터 D21 잡고요. 자, 문자 데이터 아닙니까? 요것은 여러분들 직위가 과장, 부장, 대리, 팀장, 주임, 사원만 입력되도록 이렇게 직접 데이터가 제시됐을 때 직접 타이핑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유성 검사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설정 탭에 가서 제한 대상은 문자는 목록입니다. 원본의 범위가 만약에 어떤 범위를 쓰시오라고 나왔을 때는 잡아주면 되지만 이렇게 데이터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쉼표로 구분해서 직접 쳐야 됩니다. 과장, 콤마, 그 다음에 부장, 콤마 다 치세요. 오타나면 안 됩니다. 대리, 콤마, 쉼표로 구분합니다. 팀장 그대로 보고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주임 사원이죠. 자, 그래서 과장, 부장, 대리, 팀장, 주임 사원. 잘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설정하러 갑니다. 목록하시고 입력 잘 하셨다면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제목. 여러분들 첫 번째 줄에 직위라 돼 있죠? 그리고 과장, 부장, 대리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노가다나기 위해서 복사하세요. 복사해가지고 설정 입력했던 거 복사해서 설명 메시지 가지고 여기에 갖다 붙이세요. 그리고 끝에 슬래시만 이렇게 콤마를 슬래시로만 넣어주면 똑같죠?
뭐 그대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슬래시.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제목은 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명 메시지는 이렇게 슬래시로 쭉 담으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설명 메시지 끝났고요.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여러분들 느낌표 아이콘은 경고입니다. 제목에는 직이 오류라고 하시고요. 오류 메시지 안에는 직위 목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제가 글자 좀 너무 작네요. 직위 목록에 있는 안 그래도 강의실이 컴컴한데 그죠? 목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점은 안 찍혀 있죠? 찍혀 있나? 조금 찍혀 있네요. 자, 그다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다음에 하시기가 붙여 있죠. 바랍니다. 점. 그리고 나머지는 설정 사항이 없네요. 그죠? 확인.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일단 오류 메시지 그 설명 메시지 나왔고요. 근데 일부러 여기에 목록 나온지 한번 보세요. 눌려가지고 나오지 오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여기 직접 여러분 가라고 칠발 가 목록이 없는 데이터죠. 오류 뜨겠죠. 그러면서 오타 검사를 해보셔야 되죠. 이렇게 아이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가면 되고 취소하고 선생님 오타가 났는데요 하는 분들은 다시 범위 잡고 수정할 때는 다시 들어가서 잘못된 거 편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확인 눌리면 적용되거든요. 자, 이것은 문자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자, 그리고 밑에 필트까지 한 개 더 남아있죠. 여러분들 직위가 사원인 이건 다 간단하죠. 필터기는 필터 클릭하시고요. 직위가 사원인 것만 추출하겠습니다. 직위 모두 선택 요걸로도 잠시 할게요. 사원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모두 선택 체크 해제하면 다 해제됩니다. 사원만 체크.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눌리면 끝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5행, 6행, 9행, 10행, 15, 16 이렇게 넣으면 사원만 나오시면 되죠. 그럼 잘 됐다 보면 돼. 자, 요런 패턴을 한 개 해봤고요. 닫기 하시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공유세 기출 돌려놨죠? 이제 추석도 끝났으니까 이제 요번 주말 때 좀 약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기출 1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318페이지. 요거는 페이지 수가 맞아요. 자, 이것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최신 기출 유형 1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상위를 이동하시고요. 최신 유형 기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최신 기출 유형 1을 문제를 더블 클릭. 암호는 318페이지에 3917 엔드 구조. 책에 암호는 적혀 있습니다. 분석 작업 2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 유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321페이지 보시면 돼요. H3부터 H28 범위 한번 잡아볼까요? H3부터 H28을 잡고요. 자, 이것은 수납금액 범위입니다. 그게 3,000원 이상인 입력되도록 이상값만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 데이터 유성 검사 여러분들 아이콘 클릭하시고 점수죠. 항상 숫자는. 자, 이상은 그대로 이상하시면 돼요. 이상. 그럼 최소값으로 3,000 값보다는 같거나 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으로 바뀐 거고 최소값은 3,000 이렇게 치면 되죠. 자, 요것이
설정 내용이고요. 설정사항. 그리고 여러분들 오류 메시지, 즉 설명 메시지부터 먼저 하면요. 제목에는 기본 수납 금액이라 돼 있죠. 기본 수납 금액. 설명 메시지에는 3,000원부터 물결 표시. 3,000원부터 물결 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느낌표 아이콘이 경보죠. 제목에는 수납 입력. 그죠? 수납 입력돼 있죠. 수납 금액을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수납 금액을 다시 띄우고 입력해 주세요. 그죠? 해 주세요. 이렇게 점. 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설명 메시지 나올 거고요. 뭐 여기에 이거 우리가 뭐 이 2만 2천을 칠 거야 2천? 그러면 오류가 떠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타 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취소. 자, 여기까지는 별 무리 없이 여러분들 가능하죠. 근데 이제 필터를 좀 새로운 것을 한번 봤는데 요 밑에 보면 수납 금액이 상위 12 항목 해보겠습니다. 필터 기능 실행하시고요. 수납 금액 가서 상위가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숫자 필터에 상위 10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상위 10, 상위 10이라고 있죠? 수납 금액 눌려서 숫자 필터에 상위 10, 그리고 상위 10 항목. 항목이니까 여러분들 상위 10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손댈 건 없네요. 퍼센트인지 항목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항목 10인 그대로 확인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상위 10번째까지 수납금액 보시면 요 금액이 여러분들 12, 상위 10 안에 드는 항목들이죠. 자, 결과적으로 6행, 7행, 9행, 11행, 13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 된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상위 기능도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목인지 백분율인지만 잘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개 더. 사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밖에 하시고요. 뭐, 사회 문제는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넘기셔가지고 376페이지입니다. 암호는 7345 꺽쇠 7.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한번 제가 체크해 봤냐면요. 여러분들, 함수가 나오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분석 작업 2로 가서, 일단 범위는 여러분들 C3부터 C27 한번 잡아볼까요? 주민등록번호인데요. 잡아주시고. 자,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6자리 빼기 7자리 알겠습니까? 하이픈까지 포함하면 14자리로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셔야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함수 공식을 조금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여러분들 find 함수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함수 보시면 뭐가 있냐면 렌하고 find 함수를 좀 정리해 드리면요. 자, 일단 함수를 알고 가야 되죠. 함수 모르면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아직 함수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함수 정리를 좀 할게요. 렌 함수는 렌스 약자인데 길이란 뜻이죠. LE입니다. LE. 키가 잘 안 붙네요. 잠시 요걸
되겠습니다. LEN. 자, 레는 공식이 셀 주소거든요. 저걸로 지금 시간상 이걸로 잠시 바꿔서 할게요. 셀 주소고요. 야는 우리 문자 열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파인드 함수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근데 파인드보다는 서치가 나와요, 시험에서. 이 지금 우리 교재는 파인드 있는데 파인드와 서치가 같거든요. 개념은. 그게 나중에 또 설명 다 드릴까요? 파인드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찾을 문자, 콤마, 셀 주소. 그다음 위치인데요. 어, 셀 주소에서 찾을 문자에 대한 시작 위치 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여러분들 특히 영문은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교할 함수가 있는데요. 시험에 여러분들 서치 함수가 출제가 잘 되거든요. 똑같은 개념인데 서치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치 SER 요것도 할 거예요. 나중에. 서치 함수 똑같습니다. 야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지 않고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한 개 들어드리면요. 파인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찾을 문자를 만약에 제가 소문자 A라고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A를 했고요. 이렇게. 그러면 요 주소 안에 여러분들 대문자 절친 A가 있고 A, B, C, A, D, F라 할게요. D, F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치를 안 넣으면 위치는 어떨 때 쓰느냐면요. 찾을 문자가 요 안에 여러 개 있을 때. 또 어떤 애를 찾는지를 구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위치 값을 생략하면 A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처음으로 찾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야는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했기 때문에 같은 A지만 대문자죠. 이거 야는 안 해요. 야야. 그래서 야는 제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소문자 A는 네 번째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find 해가지고 야 대문자로 넣는다면 이렇게 캡 대문자 그러면 1이죠. 1. 1이 되는 거죠. 대문자예요. 1.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하를 반대로 제가 서치로 비교해드리면요. 서치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책에는 거꾸로 나온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안 나오고 안 중요한 게 나왔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서치가 또 본격적으로 시험에 등장을 잘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바꿔봤어요. 그러면 얘는 영어 A를 찾는 거거든요. 1. 이것도 영어 A를 찾는 거니까 1이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실기에서는 이거 마시면 되는데 이 안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필기할 때 나와요. 그래서 알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제가 잠시 할게요. 여기에 소문자를 하게 더 넣을게요.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기 말고 요건 손 안 되고요. 헷갈릴 수 있으면 손 안 되고 제가 위치를 한 게 A를 한 개 더 넣을게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제 위치를 2라고 넣어보면 A는 A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문자로 잠시 해드립니다. 요거 말고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A인데 A가 두 개가 있죠. 대문자가. 두 번째 대문자 A 위치를 찾아라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얘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가 되는 거죠. 위치가 들어가면 두 번째 대문자 A 위치값을 찾아라. 그런 의미에서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위치를 안 넣으면 처음에 대문자에 나타나는 위치를 찾게 돼 있습니다. 처음 나타나는 거. 결과적으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렌하고 여러분들 find 함수하고 어떻게 조합을 시키느냐. 요건 우리 시간상에 10분 쉬었다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가 6자리 빼기 7자리죠. 문제 파악을 좀 해보면. 그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구조가 하위권까지 들어가면 6자리 빼기 7자리거든요. 요 자리수입니다. 자리수. 7자리. 그럼 지금 여러분들 그 AND하고 len, find가 들어가는 이유가요. 조건 1이 뭐냐면 총 길이수는 합치면 14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시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이것을 일단 문자 데이터의 길이는요. 길이는 14자 길이가 돼야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간에 여러분들 대시가 대시를 빼고 지금 보시면 하위권을 포함해서 14자를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 설정할 건데 그 7번째 자리가 빼기가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요 대시 위치가 위치를 왜 야를 우리가 체크하냐면요. 체크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14잠 하면 이렇게 우리 아무거나 만약에 01년 빼기 이렇게 막 넣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14잠. 이건 주인 형식 안 맞거든요. 길이로 따진다면 14개 맞춘다면 요 대시 위치가 아무 데나 들어가도 오케이 되겠죠. 근데 대시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요? 7번째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총 길이수 14자가 돼야 돼요. 그게 주민등록법 형식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요 대시에 대한 위치 값을 찾아야 돼요. 정확하게 대시, 즉 하이픈 위치는 체크하는 이유가요. 야는 반드시 7번째의 위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건 1은 이걸로 조건 1은 요거고요. 일단은 주민등록 총 문자 데이터 길이 14자고요. 조건 2는 빼기 대시 위치는요, 여러분들 7번째가 돼야 되는 거죠. 7번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면에서 AND가 들어가고요. 동시에 만족 AND.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 이런 문자 길이니까 렌을 써가지고 괄호 열고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총 데이터의 길이는 여러분들 14자가 되는 동시에 콤마 조건 1이죠. 그 다음에 find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빼기 위치를 찾을 거예요. find. 그럼 찾을 문자는 쌍따옴표로 넣어줘야 됩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찍어야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글자를 찍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주소를 찍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셀을 찍고 이 위치값이 여러분들 어디 있어야 된다? 7번째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02년 만약 12월 30일 빼기 만약에 3, 1, 2, 3, 4, 5, 6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개 더, 7.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야는 요 길이는 빼기 위치는 대시 위치는 7번째 있는 거죠. 그죠? 요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총 길이는 14자가 되는데 그죠? 요 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올바르게 주민등록번호 입력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야가 들어간 이유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안 넣으면 아무데나 대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14자 맞추면 그러면
형식이 맞지 않죠. 그것 때문에 이하가 들어요. 그러면 우리 요렇게 예를 들어서 예민해보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내야 될 수식이거든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범위를 잡았으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성 검사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설정 탭에 가서 자 수식을 작성할 때는 사용자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식에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하시고요. 엔드 넣어주시고 괄호 열고 렌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찍고요. 괄호 닫고 총 글자의 길이는 데이터 길이는 14자 그런 동시에 콤마 find 써가지고 대시 위치가 여러분들 7번째 세대죠. 요건 주소만 찍으면 돼요. 음. 그러면 요것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넌에서 and 함수 and 동시만족이죠. 자, end를 할 거고요. 제 컴퓨터 한전키가 지금 잘 안 먹어가지고 직접 눌려서 할게요. 그 다음에 len 문자의 길이입니다. 주소는 C3을 찍고요. C3의 총 글자의 길이는 데이터의 길이는 14자. 인 동시에 콤마 find 발로 열고 자 빼기라는 특수 대시의 위치를 찾을 거예요. 콤마 어디서 요 셀 주소에서 여기 그 다음에 갈로 닫고 그 대시의 시작 문자 위치 값이 7번째 세대. 7번째를 만족해. 7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갈로 닫고. 결과적으로 우리 식을 넣을 때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대로 식을 대입한 것이 요거죠. 확인해 봅시다. C3 주소만 잘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자, 요거 한 가지는 유해성 검사에서 여러분들 설정 사항이 끝난 거고요.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마저 하면요. 여러분들 설명 매세 탭에 가서 제목에는 입력 형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입력 형식. 그 공짜를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빼기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 요거는 아주 그죠? 기네요. 그러면 오류 메시지 가셔가지고 중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입력 오류라는 제목 치시고 입력 오류. 그 다음에 밑에 데이터는 그대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그대로 보고 거기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입력 형식 대괄호 돼 있고 00 빼기 00쯤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엔터를 한 개 쳐야 돼요. 엔터를 치고 다음 줄로 총 몇 줄 치냐면 2줄로 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럼 입력 오류 입력하고 여러분들 대괄호 놓고 입력 형식 대괄호 닫고 여러분들 띄우고 000 6개죠. 넷, 다섯, 여섯 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에 엔터. 그 밑에 데이터 하이폰을 포함하여 하이폰을 포함하여 그 다음에 입력하세요 점 그죠? 입력하세요까지 치면 되죠. 지금 점은 없네요. 보니까 점은 없네요. 그죠? 자, 일단은 요까지만 하시면 오타 없이만 잘 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까지 하고 난 뒤에 IME 모드는 없습니다. 요거 설정은 없어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요렇게 나올 거고요. 입력 형식 오타운을 보시고 우리 일부러 한번 치워볼까요? 만약에 80 우리 80 치고 빼기 그 다음에 세 개니까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를 맞췄어요. 근데 길이는 14개가 맞지만은 대시 위치가 잘못되는 바람에 오류가 돼야 되겠죠.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체크하면 되죠. 그럼 연습이니까 한 번만 더. 그럼 1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임시로 일로 한번 쳐봤습니다. 여섯 자리 빼기 일곱 개를 치보세요. 요거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쳐야 되죠. 자, 1을 여섯 번 치고 빼기 1을 일곱 번 쳐서 엔터 치면 오류가 안 돼야 돼. 오류 안 뜨죠. 어. 자, 그래서 요걸 하면 여러분들 설정은 잘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은 되돌리기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형태가 있더라 이거죠. 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데이터 유효성 검사까지가 끝난 겁니다. 끝난 거고 여러분들 절대 참여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 기능 들어갑니다. 필터를 클릭하시고 평안에 여러분들 평안에 두고 필터 기능 눌렸더만은 요 위에 생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70년생들의 데이터 70년생은 7시 하는 것만 여러분들 찾으시면 돼요. 이럴 때는. 어.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시작값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쓴다는 문제입니다. 그죠? 태필드 가셔가지고 시작 문자 클릭하시고요. 시작 문자 치면 되죠. 치면 생겨. 치. 확인 누르니까 치우성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행, 9행, 11, 14, 22 이렇게 하시면 잘 된 거죠. 음.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자, 여러분들 기출 문제는 사실 뭐 이런 패턴보다는 더하기를 한번 늘려볼까요? 그럼 세 시트가 만들어지죠. 음. 여기서 잠시 제 따라 해볼까요? 이름 치시고요. 가, 나, 다 설명하다. 시험에 나왔던 거 한 개 해보겠습니다. 가, 나, 다 하시고요. 아빠네 포토샵 수업을 해가지고 그 한영키가 안 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영키 안 물는 이건 재부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시 이렇게. 자, 여기에 이메일. 이메일을 뭐라 치냐 하면 여러분 A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네이버.com을 한번 쳐볼까요? 네이버.com. 그러면 하이퍼링크가 설정될 건데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시면 똑같은 데이터가 복사될 거예요. 수정을 좀 할 건데요. 요 위에 수식 입력줄 가가지고 A 뒤에는 B. 그 다음 밑에는요. A 뒤에는 BC라 치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어, 요 안에 요 안에 입력할 때 문제가 요겁니다. 시험 나왔던 패턴. 이제 서치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서치. 수식을 사용.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놔둬놓고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메일 주소 부분이 여러분들 요걸로 따지면 B2부터 B4죠. B2부터 B4 여기에 B2부터 B4 범위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골뱅이가 골뱅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러니까 골뱅이가 두 번째부터 포함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때 제시했던 함수가요. search 함수가 제시되어 있었거든요. 시험에서.
함수 사용하기. 그래서 여러분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메일 주소 요게 검사를 할 거거든요. 일단 범위부터 잡아볼까요? B2부터 B4를 잡고 원래 범위는 좀 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터 유성 검사 가서 여러분들 설정 부분에 가서 제한 대상은 사용자 지정. 수식에 뭐 넣을 거냐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서치 함수는 조금 전 했지만요. 런에서 이제 서치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골뱅이를 찾을 거거든요. 골뱅이. 어디에서? 이메일 주소에서. 그러면 두 번째부터 입력되도록, 포함되도록 하려면요. 이메일 주시고, 당연히 2 이상 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두 번째부터 써야 됩니다. 위치값이 2보다 같거나 크다면 위치값이 2 이상 값이 나온다면 사용자가 두 번째부터 골뱅이를 입력했다고 보면 되죠. 요렇게 넣으시면 끝이에요. 그럼 요것을 한번 넣어볼까요? 요것을. 그러면 그대로 넌하시고 서치 arc 갈로 열고 쌍따옴표 안에 골뱅이 넣어주시고요. 콤마 B2를 찍고 갈로 닫고 그 다음 이상 열어놓고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럼 과연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넣어주면 돼요. 왜 2 이상인지만 이해하면 돼요. 두 번째부터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설 메시지하고 오류 메시지 한번 생략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요 가서 여러분들 A만 치볼까요? 엔터 치니까 기본적인 오류 차이 될까요? 오류 뜨죠? 취소. 그리고 A 골뱅이 엔터 한번 쳐볼까요? 오류 안 뜨죠? 음. 자, 요런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똑같이 서치를 쓰는 문제인데 문제 1을 합시다. 문제 2는 두 번째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위치는 두 번째가 아니-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말 그대로 1 이상 값이 되면 되죠. 그죠? 또는 여러분 이렇게 써도 돼요. 요거 안 넣어도 돼요. 그럼 만약 골뱅이가 없다면 오류가 되겠죠. 그럼 오류 매세 대신 오류 매세 창이 뜨는 거예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없으면 오류 매세가 뜨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관계없고. 이해하기는 이게 더 쉽죠? 1 이상이니까 그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모두 정답 처리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1 이상 값이 되면 되겠죠, 그죠? 포함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부터 골뱅이가 포함되면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범위를 잡고 여러분들 똑같이 요 뒤에 1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1로만. 그리고 확인 눌리면 요번에는 여러분들 어, 어, 똑같이 골뱅이가 없으면 다 오류가 뜨죠. 그죠? 뭐 A 뭐 쳐도 오류가 뜨는 거죠. 음, 그래서 요것은 두 번째는 반드시 골뱅이 있어야 하는 게 무조건 처음이든 두 번째든 골뱅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 이상 값이 된다. 포함이 나오면 이거나 이걸 써야 되고요. 위치가 두 번째부터 포함되도록 하면 요 2란 숫자 이상값을 넣으시면 돼요. 요렇게.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출제했던 문제고요.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면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거는 두 번째 이고요. 이거는 3일 합시다. 그럼 데이터 한 개 만들어 볼까요? 요게 여러분들 그냥 예제라고 해요. 예제. 임시니까. 제가 한 요거 안 바뀌었죠. 여기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12, 24, 36 이렇게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또 시험에 나오지 있거든요.
기출문제 요 데이터, 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예제 데이터란 말로 할게요. 예제 부분이 여러분들 요거죠. 범위는 똑같으니까 요거 C2부터 C4행에 대해서 12의 배수값만 되도록 설정하지. 여러분들 배수 문제가 나오는데 함수가 제시될 때가 있고 제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배수를 검사하는 함수는요. 상함수는 여러분들 어떤 함수냐면 MOD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MOD도 출제를 했어요. MOD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시되어 있으면 그대로 보고 쓰면 되고 제시 안 돼 있더라도 배수 검사 함수는 MOD 함수라는 건 아셔야 돼요. MOD 함수 어떤 함수냐면 공식이 MOD는 여러분들 인수 1, 인수 2거든요. 숫자가 들어요.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누었을 경우, 즉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누었을 경우 나머지를 구하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유의성 검사 규칙에도 지금 나왔지만은 조건부 서식에도 나오거든요. 기출 풀어보면 여러분들 13개 기출 문제 올려놨잖아요. 그게 오리지널 기출 문제입니다. 책에 있는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참조해서 푸시면 돼요. 크게 와닿는 기출 문제는 아니에요. 교재는. 그래도 내가 되도록이면 기출 유형으로 접근하게끔 골라서 풀이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배수의 조건은 어떤 수가 어떤 수가 n의 배수가 되려면 n은 자인수입니다. n의 숫자가 들어가죠. 이 자리에 n의 배수가 되려면 해당 배수인 MOD를 써가지고 MOD 어떤 수라는 어떤 셀 주소가 들어갈 거거든요. 어떤 수라는 입력된 셀 주소 여기서 해당 배수인 n으로 나눴을 때 해당 배수인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이 어떤 수는 바로 n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수는요. 어떤 수는 n의 배수가 됐다 이거죠. n의 배수. n의 배수 조건에 만족하더라. 배수다. 그래서 12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셀 주소 찍고 이 주소 찍고 해당 배수인 12로 나눴을 경우에 나머지가 0이면 양 12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0은 모든 수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 24는 12로 나눴을 때 당연히 나머지가 0 아닙니까? 그러니까 0, 20, 12의 배수 맞죠? 그죠? 나머지 0입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배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범위를 잡고 12의 배수만 입력돼도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들 제한 대상을 사용자 지정 선택하고 한번 넣어볼까요? 런에서 MOD 발로 열고 자 일단은 C2 야부터 검사해볼까요? C2가 12 배수를 내면 발로 닫고 나머지가 0이 나온다면 이 입력된 이 수는 12의 배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식으로는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는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넣어주시지. 뭐 대수 구별 없으니까 소문자 초대고 대문자 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눌러볼까요? 그럼 12 쳤을 때는 오류가 안 뜨죠. 13 치면 오류가 뜨죠. 배수가 아니니까. 취소하고 24 치면 넘어가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배수 MOD 함수하고 서치 함수가 시험에 나왔던 함수예요. 기출 보면. 이두 가지는 알아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제가 기출에 여러분 접근하실 때 좀 쉽게 접근하시라고 한번 풀어본 거고요. 자, 다시 우리 교재로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타 작업 남았습니다. 자, 요 데이터는 닫아버리면 되고요. 연습이니까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랄 거냐면 기타 작업에 관련된 거 하기 위해서 11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여러분 상위로 이동하시고요. 위로 화살표이고. 요번에는 책 118페이지입니다. 일단 요거 열어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장 출제 유형 01 폴더로 들어가서 출제 유형 01 엽니다. 02 문제는 안 하셔도 돼요. 뭐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가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구성 요소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 기출 유형에서 제가 골라서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타 작업은요. 35점 배점입니다. 차트 작업 5문항 2점씩에서 10점이고요. 매크로 작업 2문항 5점씩에서 10점. 사용자 정의 폼 3문항 나오는데 5점씩 15점. 우리는 30점을 이제 목표로 잡을 거고요. 1번과 3번 10점, 100점을 우리는 취득할 겁니다. 2번 문항은 안 하셔도 돼요. 제게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요 30점이 다 나왔을 때 여러분들 65점 기본 점수 나온 데 있죠? 이 점수가 안 나오면 절대 시험장 가시면 안 돼요. 불합격입니다. 이 점수 안 나오는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65점부터 나와줘야 돼요. 제 말이 와닿는 때가 있을 거예요. 계산 작업 65점 안 나오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거부터 해요. 아시겠죠? 65점. 자, 65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트 작업은 책 보시면 여러분들 차트 구성 요소부터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 그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책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렸다가 빠진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제가 만들어서 할게요. 자, 뭐 차트 비스무리하게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따라할 필요 없고요. 제가 임시로 잠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구조는 비슷 가야 되니까 제가 조금 만들어 쓸게요. 자, 이렇게 그림 영역도 좀 색깔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구성이 한 개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넣을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 요소를 잠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책 보시면 1번입니다. 우리 차트를 작업할 때는 구성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차트를 선택하면 흰 부분이 있죠. 여기 1번 설명이에요. 책에 차트 영역. 여기 차트 영역. 그 다음에 2번은 그림력은 색깔을 제가 잠시 넣었거든요. 여기 노란색 이 부분이 그림입니다. 전체 틀은 차트요. 아시겠죠? 안에 가로 주름값을 싸고 있는 네모 영역이 그림 영역입니다. 그리고 3번은 차트 제목은 이 부분. 책에서는 서비스 통계입니다. 제가 구성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은 기본 세로축은 왼쪽에 있는 축이 기본 세로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4번이고요. 5번은 기본 세로축 제목은 그 옆에 있는 제목. 야가 기본 세로축 제목. 그 다음에 6번은 데이터 계열의 그래프. 각 표식이 각을 선행하고 이 묶어서 넘어갈게 이게 다 여러분들 데이터 계열이랍니다. 데이터 야도 다 데이터 계열이에요. 그래프를 다 데이터 계열이라고요. 그 다음에 7번 범례는 책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가입자 수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범례.
저하고는 그림이 좀 틀리지만은 범례입니다. 자, 범례 안에 있는 요 이름,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례 안에 있는 이름을 여러분들 옆에 책에 한 개 적어 놓으셔야 돼요. 계열 이름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가로축에 항목축이라거든요. 가로축에 있는 이름은 여러분들 항목 이름이랍니다. 이 가로는 왜 붙였냐면, 왜 기본 가로축이면 가로축이지, 왜 가로를 또 이렇게 감쌌습니까? 하시는데요. 요거는 바뀌어 줄 수 있어요. 가로축이 무조건 문자만 오는 축이 아니고, 숫자가 올 때는 이 그래프가, 세로가 아니고 묶은 가로막대일 때는 요 밑에 축이 숫자 축이 돼버립니다. 값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숫자가 데이터가 여기에 나오면 이 가로축이 기본 가로 항목축이 되니까 값축이 돼버리거든요. 야는 이 용어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묶음 세로막대일 때 밑에 오는 여기 기본 가로축인데 문자 데이터는 우리 항목 이름이라거든요. 항목 이름. 가로축에 있는 이름은 항목 이름이고요. 범례 안에 있는 이름은 계열 이름입니다. 계열 이름.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할까요? 요 그림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A사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세요라고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하를 선택할 줄 아셔야 됩니다. 범례의 역할이 요 데이터 계열 색깔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래픽으로 표시해주는 역할이에요. 우리 야가 없다면, 야 무슨 계열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범례를 봐야 알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범례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은 오른쪽에 있는 축, 보조 세로축. 자, 이 축은 또 왜 쓰는 겁니까? 이것만 쓰면 되지. 머리 아프고 이 축까지 왜 더 표시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여기 계열 이름 있잖아요. 우리 계열과 계열 사이에 여러분들, 값 차이가 심할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B사라는 데이터죠. 이 계열의 데이터 값들이 최소값이 만 0이고 최대값이 100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아들은 요 밑에서 막 놀 거 아닙니까? 이 기본 세로축을 쓴다면, 숫자가 그렇게 작다면, 그럼 얘가 그래프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 이게 100인데. 야는 최대가의 10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밑에서 놀고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야들이 막 데모를 하죠.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죠. 나도 술 좀 쉬자 이겁니다. 나 축을 주세요. 이거죠. 나만의 축. 그럼 이 보조 축을 야를 체크해주면 야가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조 세로축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올라가서 제가 한 개 적어드리면 보조 세로축은요. 오른쪽에 있는 축이에요. 야는 단위 차이가 클 경우 단위값 차이가 클 경우에 쓰기도 하고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단위가 다를 경우죠. 무슨 말입니까? 한 개는 숫자 값이고 숫자고 한 개는 백분율이면 여러분들 백분율과 숫자는 기본 세로축에 둘 다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쪽 숫자만 나오지 이 숫자하고 혼합해서 표시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백분율 단위가 다를 경우는 여러분들 보조 세로축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보조 세로축이 필요하거든요. 주로 여러분들 보조 세로축 쓰는 경우는 혼합형 차트입니다. 혼합형. 그런 경우 쓰더라 이거고요. 자, 6, 8번이고 9번은 보조 세로축 제목 옆에 있는 축제목. 야가 보조 세로축 제목입니다. 요까지가 책 설명이고 좀 빠진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요 안에 그림 안에 가로로 선이 쫙쫙 그어져 있죠. 그림상에. 이 안은 기본 가로 주눈금선입니다. 기본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빠진 부분 기본 가로 주눈금선 이제 잠시 적을게요. 기본 가로 주눈금선이 설명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조로 우리 그림상에 책 보시면 세로로 주는 껌선이 꺼져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꺼놨는데 요 선이 꺼져 있으면 요 선은요 기본 세로 주는 껌선이랍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구성을 아셔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개 더. 기본, 세로, 주, 눈금사. 그죠? 눈금사. 이 빠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요 숫자라는 게 넣어봤거든요. 요게, 여러분들 데이터 계열에 요게 숫자가 표시된다면 숫자는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근데 5가지가 있거든요. 좀 줄이면 4가지,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이거 같이 포함되면. 값으로는 숫자나 백분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값, 항목 이름 표시할 수 있고, 계열 이름, 셀에 있는 값을 그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찍어주면. 총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요거 넣고 한 개만 더 넣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딱 넣었다면 요 이름은 B사돼 있고 156을 넣어봤어요. 그럼 이 안은 뭐가 들어가니? B사는 어떤 이름이냐면 범례 안에 있는 이름이 찍혀 있죠. 이것은 계열 이름하고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2개가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이름이 여러분들 계열 이름을 넣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일부러 야를 살짝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항목 이름으로 제가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2020년이 들어갔잖아요. 이때는 요 항목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별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에이,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한번 눌려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필기에 이렇게 나오면 아셔야 됩니다. 필기에. 그죠? 필기에는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빠진 것은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에 이 그림 말고 책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값 0은 최소값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값, 요건 제가 책에 있는 그림 값으로 넣는 거예요. 최대값은 4만이죠. 책에. 기본 세로축은 어느 축에 있는 왼쪽 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대값은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4만. 그 다음에 기본 단위는 증가값이거든요. 여러분 증가값은 지금 5천씩 증가되고 있죠. 요까지 아셔야 돼요. 그림 보고. 증가값이 기본 단위구나. 근데 주 단위는 이제 없어졌죠. 야는 오피스 버전 2016 버전에서 썼던 거고요. 2021 버전은 기본 단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바뀌었어요. 자, 주 단위와 같은 뜻인데 여러분들 기본 단위로 변경됐다는 것은 아시면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축 제일 밑에 여러분들 68은 여러분들 뭐냐? 여러분들 요것을 저 다시 적어드리면요. 책 그림에서 여러분들 기본 말고 보조 세로축은 오른쪽에 있는 축입니다. 보조축은요. 그래서 오른쪽 축을 보조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자, 요것은 최소값은 오른쪽에 있는 축 최소값은 68이죠. 최대값은 여러분들 80 돼 있죠. 80. 정각값인 기본 단위는 여러분들 이것은 20 증가되어 있는 거죠. 66이네요. 68이 아니고. 그래서 정각값은 여러분들 2죠. 기본 단위. 그림 보고 이런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아셔야 돼요. 뭐 제시할 때도 있고.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학계 데이터 계열 선택하세요 하면 일단 선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명칭 보시면서 잘 외워놓으시고요. 자, 우리 한번 요거 연습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자, 차트 1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책 보시면 118페이지입니다. 학계 계열은 범례를 잠시 보십시오. 학계 보니까 야가 좀 짙은 파란색이죠. 요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시고 딴 차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 데이터 계열 안에서 오른쪽 버튼 우클릭 이 계열만 딴 걸로 바꾸겠다. 그 말이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엑셀이 알아서 혼합으로 인식합니다. 혼합.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어떤 학계 아닙니까? 계열 이름 중에서 학계 계열만 뭘로 바꿔라? 데이터 표식 있는 거 늘려볼까요? 꺾은 선형. 표식 것은 4번 이게 잘 나와요. 꺾어서 이거 항상 이것만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겁니다. 그거 네 번째 합니다. 그래야 보조축. 여러분, 우리 책에는 1번과 2번이 연결돼 있어요. 원래는 기출에서는 딱딱 끊어져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보조축이 보이도록, 보조축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 축이 쫙 생깁니다. 체크해볼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 여기 1번, 2번 걸쳐서 끝났고 반만. 2번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축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소값을 750. 야, 요럴 때 여러분 우리 단축키 써도 돼요. 피벗 테이블에서만 컨트롤 1번 안 쓰면 되거든요. 딴 건 다 써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축 오른쪽 축 숫자 축 클릭하시고 컨트롤 1번 하네요. 쌤 더블 클릭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엉뚱한 데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축 서식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값 그대로 750 입력하면 됩니다. 750. 최대값은 950. 우리 교재는 주 단위라 돼 있는데 기본 단위라 보면 돼요. 이거 안 바꿔놨네요. 그죠? 기본 단위라 생각하시면 되고 50, 50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요 기본 단위를 손대셔야 되는데 얘를 모르고 보조 손대시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하게 뭐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기본 단위 요것만 손대세요. 그 다음에 닫기. 오, 잘 바뀌었네요. 750, 950, 주 단위, 옛날 주 단위고 기본 단위가 50 맞죠? 잘 됐어. 요까지가 두 번째가 끝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차트 제목도 넣을 거고, 축 제목 두 군데를 넣어놨네요. 그죠? 기본 세로 축 제목, 보조 세로 두 개 넣어놨네요. 밑에 가로 축 제목은 없네요. 그죠? 자, 요럴 때는 빠른 메뉴 한번 써볼까요? 쓰기 전에 우리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탭 메뉴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트 개체를 선택하면 차트 디자인 탭이 보입니다. 야를 클릭. 나중에는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차트 요소 추가 요 아이콘 더하기 있죠. 똑같네. 똑같죠? 좀 빠르게 쓰는. 좀 이따 요거는 요거 해보고 내일부터 요거 해보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 지금은 탭 메뉴 한번 써볼게요. 차트 제목 가서 항상 차트 위입니다. 차트 위 클릭. 그럼 차트 위 누르면 들어가네요. 여기에 데이터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책 보시면 업료 판매량이라 돼 있어요. 업료 띄우고 판매량 한영키 제가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업료 판매량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 축제목과 보조 축제목도 넣을 겁니다.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의 기본 세로 또 늘려서 축제목의 기본 보조 세로 그러면 200치트 회전된 차 축제목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시면 회전돼 있네요. 그럼 그대로 여기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블럭을 잡고 치는 게 편해요. 블럭 잡고 판매량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조 축제목 합계라 돼 있죠. 안에 한번 클릭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합계라고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타 없이 잘 바뀌면 잘 된 거예요. 자, 우리 축제목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보니까 차트 제목, 이걸 뭘 효과를 좀 넣으라는 거죠. 차트 제목 개체 선택하고 그림자를 넣어라 이거죠. 그리고 컨트롤 1번 차트 제목도 서식창이 뜨죠. 자, 두 번째 아이콘 좀 기억하면 됩니다. 효과 아이콘이거든요. 여기 다 있어요. 효과는. 눌러볼까요? 효과 아이콘 눌렸습니다. 여기에. 그림자 보이네요. 클릭. 미리 설정 옆에 아이콘 보이시죠?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책 보시면 그림자인데 오프셋 대각선은 바뀌었어요. 바깥쪽 오프셋인데 2021 버전부터는 대각선이 없어요. 오프셋 오른쪽 아래 2016 버전에서 오른쪽 대각선 아래였거든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책 교재는 안 바꿔놨죠. 대각선은 좀 지워버리고요. 오프셋 오른쪽. 처음 겁니다. 요걸로 여러분들 바뀌었다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교재 말다 보면 이렇게 약간 여기에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거 야를 클릭.
자, 잘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3번이 끝났어요. 이거 닫고. 4번 볼까요? 세로 갑축 주눈금선. 이 주눈금선은 없애라 이거죠. 여러분, 이 주눈금선 회색선 있지 않습니까? 야를 클릭하면 인식이 다 돼요. 선이. 키보드에서 딜리트. 제일 빠르죠. 이게 없애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요, 느낌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도 되고, 차트 요소 추가 눌려가지고, 여기에 눈금선이라고 있죠. 눈금선. 여기에 기본 주 가로 한번 클릭하면 해제가 돼요. 없어져 버립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죠. 이렇게 하도 되고. 일단은 가로 주눈금선이 사라져야 됩니다. 요까지가 4번 반이 끝났고요. 범례는 밑에 있는 게 범례 알겠습니까? 밑에 있는 거 범례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범례 서식창이 뜨죠. 오른쪽 위치 바꾸는 겁니다. 오른쪽 옵션으로 바꿔주시고요. 닫기. 오른쪽 갔어요. 여기서 오른쪽 가버렸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추세선은 또 뭡니까? 추세선은 특정 계열값에 대한 변화 과정을 선언이라는 게 추세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계열이냐면 책에 보시면 A사죠. A사 색깔 보시고 요거네요. 요거. 자, 추세선은 막바로 요 안에서 오른쪽 우클릭 추세선 추가라고 있습니까? 이거 누르면 여러분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창이 뜨거든요. 왜 떴느냐? 모형새 골라라 이거죠. 문제 봤더만은 선형 그대로네요. 바꿀 거 없습니다. 이 창은 닫아버리세요. 이렇게 선형 모양으로 주제 변화 과정을 연결돼 있죠, 선으로. 이게 범례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을 해봤어요. 내려오시면 기출 유형을 제가 풀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